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그 유명한 김미영 팀장이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원조죠. 대출 상담 문자를 김미영 팀장이라고 보내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였던 그 조직, 그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네, 50대 남성 박모 씨래요. 네. 박모 씨인데 2013년에 조직원들이 경찰이 한국과 중국에서 일망타진하듯이 한 28명을 구속했거든요. 네. 이때 주요 간부랑 총책은 동남아로 도망갔어요. 아, 그때 안 잡혔군요. 영화 같죠. 예.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어허. 그런데 정체가 어마무시한 게 뭐 하던 분이에요? 전직 경찰이에요. 야. 심지어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게 딱 맞는 게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이걸 설계를 했대요. 와. 전문가였네요. 완전 전문가였죠. 네. 아주 뭔가 씁쓸한 정체긴 해요. 네, 열심히 일하는 또 경찰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런 정체를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본방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까 이세희님이 역대급 신청자 예. 명단이라고. 자, 빠르게 읽어주시죠. 크리스 오브 유님, 육포 가디건님, 아무개님, HSK님, 최스스스님, 두목님 총 5분께서 6분이군요. 두목님까지 합치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과연 신청을 할까 우리 그러니까요. 푸터팬 여러분들이 두목의 그 노름에 놀아날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권력의 앞에 무상하네요. 근데 예. 빌로바 TV님이 독재 타도라고 어. 계속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위안이 되는 점은 노래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좋은 노래였고. 네, 이사나님은 오늘 신청곡 좋은데요 하셨고요. 벨라님이 두목님 짱 하면서 아까 노을을 보면서 드라이브 할 때 들어야 되는 곡이다. 이거를 꼭 읽어달라고 두목님이 지정해서 지목하셨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좀 뒤늦게 나오니까 초반부터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은 어떤 지금 벌써 가심이 아니신가. 그래서 댓글로 벨라님 짱 이미 올리셨어요. 아유 댓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셨군요 어느새. 일일이. 네. 예. 우리 두목님은 모습은 나중에 나오지만 항상 초반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크리스님이 호주 드디어 락다운 풀렸어요. 다음 주부터 일하러 갑니다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차 위치 좀 조심해달래요. 예. 이제는 잘 보이네요. 네, 방금 했습니다. 가을 분위기가 복장부터 풍긴다고 오늘님께서 그러네요. 러블리 이나님도 새아버지가 1,100만 원 저저번 달에 보이스피싱 당하셨다고. 진짜요? 그러니까 피해액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피해자분들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인데 드디어 검거는 됐다고 합니다. 이런 그 조직들은 세상에서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누가 검거돼도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일단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코너 선영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 보죠. 매주 수요일 경제 소식을 누구보다 재밌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저번 주에 우리 보지 않았나요? 매번 오랜만이래요. 연휴를 지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난주에 좀 뭔가 길게 일했잖아요. 길었어요. 길게 일하니까. 우리 선영구 바쁘셨구나. 그러니까요. 네. 어제 지난주가 너무 정신없이 한 주가 네. 갔던 게 아닐까. 네, 그런가 봐요. 예. 네, 연휴 때는 좀 쉬었어요? 네, 쉬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휴가 내서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쉬었습니다. 네. 앞머리는 가발인가요?
네, 가발이에요. 가발이. 김민아 아나운서 머리 전부 가발이라면서요. 저는 헬멧. 헬멧. 너무 정갈해가지고. 민간실에 소문났어요. 단발하실 계획이라고. 단발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 없어요. 계획입니다. 무계획이요? 네, 그렇구나. 지금 앞머리 자른 지 좀 됐는데 맞아요. 지금 완전히 내린 게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다들 이제 시대에서는 바뀌었다고. 처음이에요. 네. 사실 이 앞머리를 자르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냥 싫더라고요, 이 모습이. 음. 제가 제 모습이 싫더라고요. 예쁜데 지금 눈부시다고 지금 극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선배님 제 눈에 똑바로 못 쳐다보시고 예쁜데 아니, 분장실은 이렇게 별로 안 얘기하시는데요. 분장실에서 이선영 아나운서랑 김초롱 아나운서랑 연달아 앞머리를 하고 와서 어. 다들 난감해했다고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듣긴 했어요. 네. 거기가 온갖 얘기가 다 몰리거든요. 아. 네, 맞아요. 누구 머리가 바뀌었네, 뭘 했네 이런 게 다 음. 몰리니까. 이건 정말 희귀한 장면이에요. 더 이제는 앞머리 안 자르려고요. 아, 앞으로. 진짜요? 네, 음. 네, 네. 근데 이러다가 꼭 한 번씩 기억은 망각이라 또 한 번 자르고 싶어요. 예. 그럼 또 후회하고. 그 여성분들은 단발은 약간 너무 좀 세고 앞머리라도 좀 짧게 자르면서 뭔가 기분 변화를 전환하는 주고 건가? 싶다. 뭐 염색을 한번 한다든지. 어. 그래서 전에 막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왜 볶았다가 풀었다가 볶았다가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그러게요. 왜 그런 짓을 하냐, 돈 들이고 후회하고 왜 그러냐.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고. 왜 그러는 걸까요?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를 기분을 바꾸려면 머리를 바꾸고 뭐 인생을 바꾸려면 책을 읽어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약간 뭔가 바꾸고 싶은데 당장 바꿀 게 머리밖에 그렇군요. 없는 거 그쵸. 아닐까. 네. 삶이 좀 통째로 바꿔 단조로우니까. 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 아무튼 변화를 시도했는데 열심히 길러보려고요. 네. 다들 헬멧과 앞머리만 남는다. 갑자기 헤어숍 분위기가 돼서 얼른 아,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첫 소식은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한 건데요. 저희 우리 푸터팬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자영업자분들 계신지 궁금해요. 네. 계신다면 좀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지난 7월달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모레인 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건 좋은데 얼마를 그렇죠. 어떻게 보상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네. 이 법이 통과된 게 7월 7일이니까 이후에 사실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고 네. 이후에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의 지원금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일정 구간별로 뭐 정액 지급했던 그동안의 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쳤다면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보상금이에요. 손실보상금은 이제 법적 권리로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정식의 법으로 인해서 근거가 있는 거죠. 네, 발생하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중차대한 어떤 재해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 하에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법의 근거에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대상이잖아요. 네. 모두가 대상일 것 같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상이 그렇죠.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 안은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이라는 이 큰 두 가지 골자로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정부 정책에 따른 네. 따르다 보니 얻어진 그렇죠. 손실. 네. 그래서 그 방역 조치에 따랐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영업 시간을 규제받은 업종에 대해서만 일단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골자예요. 그래서 모임 인원 제한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2명, 되는 거죠. 4명 이런 것 때문에 네.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시간 뭐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해서 우리 가게는 24시간 영업이었는데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집합 금지 때문에 아예 문을 닫은 업종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샤워실 등 이제 부대 시설이 좀 이용을 못했다. 그리고 체육 시설, 뭐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이제 큰 실내 체육 시설업들 있잖아요. 여기도 좀 포함되지 않게 됐어요. 일단 영업을 하기는 했잖아요. 예. 여행업은 어때요? 여행업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예 네. 못 가게 막거나 모이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간 자체를 줄여버려서 영업 손실이 입은 곳만 대상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개개인이 영업하면서 네.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손실을
당했는지를 계산하는 게 사실 그게 진짜 문제죠. 진짜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손실이 났다는 거는 모두가 아는데 도대체 얼마를 손실을 입었냐를 계산하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손실 규모를 확정하는 게 문제여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제 국세청에서 나오는 업종별 조정률을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거의 다 카드 매출이기 때문에 카드사 자료를 받아보면은 매출은 알 수 있지만 매출 말고 뭐 인건비라든지 뭐 전기세, 임대료 이거는 정말 가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이 국세청에서 나오는 업종별 조정률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식음료업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우리나라가 45%다. 네. 유흥업의 평균적인 이익률은 한 50%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종별로 이 이익률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평균치를 적용해서 우리가 손실액을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현실성이 높은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던 업장이에요. 식음료 업장이라고 칩시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500만 원을 벌게 된 거라면 감소분 500만 원에 이 업종별 요 이익률 45%를 적용해서 225만 원만큼을 손실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유흥업소라면 80%, 그 외에 뭐 업종이라면 뭐 60%에서 업종별로 또 차등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 안인데요. 정부는 일단 영업이익이나 고정비에 대한 손실분을 100% 모두 보상해주는 건 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드렸던 그 80%가 네. 이제 가장 최대치 손실 보상 범위의 최대치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가장 강력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치인 80%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 영업 제한을 받았지 집합금지 완전히 문을 닫게 하거나 이런 조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60%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온 논의의 방향입니다. 네. 아드리안 홀님은 돈 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불만이 적어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근데 손실을 보상하는 건데 사실 80% 뭐 60%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해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율을 정한 이유가 딱히 있나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손실 본 것도 속상한데 여기에서 뭐 일부만 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아주 틀린 게 아닌 게 손실보상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정확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문장 안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네. 손실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보상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마음 같아서는 다 주고 싶지만 이제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1조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요. 뭐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도 줄지 않고 있고 델타 변이 영향으로 인해서 4단계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이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조 원 이상으로 예산을 더 책정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통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백신이며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간 게 많아서 더 이 손실보상액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큰 재원을 추가적으로 좀 배정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이게 경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것도 있고 방역 조치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것도 그렇죠. 있는데 방역 조치만으로 이 모든 손실이 다 이것 탓이야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힘든 힘들죠.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먹지 않기 때문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방역 조치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고 이게 어차피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면 다음번에 이 선례에 따라서 또 이게 정해질 텐데 그래서 이 피해 인정률이 100%가 되냐 80이냐 60이냐를 가지고 계속 감로늘박이 좀 있지 있는 않을까 것 싶긴 같아요. 합니다. 네. 네. 모레 8일에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인정률이 결정이 됩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 뭐 소상공인분들도 그 맞추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맞아요. 텐데 최대한 좀 보상이 많이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게요. 되고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더 집중하실 만한 네. 키워드 오징어 게임 얘기. 장안의 화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정말요? 네네. 1편 1화도 안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장르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거 못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포를 하도 많이 밟아가지고 아. 내용은 다 알아요. 어. 내용 다 알고 엠빅 뉴스에서도 이 아이템을 정말 오늘도 하나 올렸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파리에서 패싸움이 나가지고 그 진짜? 굿즈 파는 그, 그 행사 체험관에 앞에서, 들어가는데 거기 줄 서다가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실제 난리가 오징어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예. 딱 거기서 기다리면서 딱지를 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징어 게임 아이템만 지금 몇 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짤도 워낙 많고요. 네 실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오징어 게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징어 게임 안에서 묘사된 뭐 여성이나 노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 약자에 대한 묘사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에 더해서 막 호평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호평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뭐 외국으로 나가면서 해외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오히려 이게 국내에서의 그런 호평들을 다 이제 이렇게 없애버린 거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전체 1위를 대박이에요, 기록하고 진짜. 있고 이건 넷플릭스 역사상 최초의 1위라고 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연일 화제잖아요. 예, 그쵸, 네. 반응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틱톡 유명한 그 짧은 영상 올리는 플랫폼에 스퀴드 게임이라는 그 해시태그로 검색하면은 무려 256억 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대단한 숫자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마존에 이제 달고나 뽑기 세트가 한 40불에 팔린다고 하고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뭐 라면 브랜드, 트레이닝복, 의상 같은 굿즈가 지금 매출 상승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사나님은 하루 만에 다 보셨다 그러고 마사티님도 그렇고 10시간 몰아보기 했다고 오늘님이 얘기하셨고 코코님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아, 세 분은 오징어가 아니시군요 하셨어요. 박수빈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얘기. 어제 사실 저희 감독님이 출연해가지고 시즌 2에 하면 우리 집에 외환리 게임 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살짝 날리셨어요. 나이 먹기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이 뭐요? 했거든. 어떤 나이 거? 먹기. 나이 먹기 왕 게임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왕 게임. 뭐 아무튼 이렇게 오징어 게임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몰이한 넷플릭스가 이 넷플릭스 서비스 자체가 좀 침체기에 들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회복을 오징어 게임 덕분에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오징어 게임이 정말 어마어마한 흥행을 거뒀어요. 네. 이걸 이제 수치로 좀 보면 넷플릭스의 2021년 2분기 글로벌 시장 그 유료 가입자 수가 150만 명인데요. 이제 작년 동기 순 증가 구독자 수가 1,010만 명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늘어나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했었어요. 네.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제 역대 최대치 증가인 895만 명이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활성 이용자 수가 이렇게 기록이 됐었는데 최근까지는 계속 하향세였다가 오징어 게임 이후로 좀 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정운유님이 코로나 지나면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가지는 격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셨고 지금 다방구 라이님은 다방구 네드김님은 마피아 게임 뭐 땅 따먹기 테라님이 땅 따먹기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지금 게임을 추천을 막 하셨어요. 아, 오늘님이 넷플릭스 아직 가입 안 했는데 오징어 때문에 흔들렸다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근데 맞아요. 사실 K 콘텐츠로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잖아요, 네네. 넷플릭스가. 근데 이제 국감장에서는 때 아닌 문제 제기가 좀 있었다고. 아주 엄청 혼났어요. 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넷플릭스가 정말 이래저래 많이 매를 맞았는데요. 6년 동안 이제 외면받던 시나리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흥행을 시켰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잘한 거 아니야? 넷플릭스 너무 우리 제작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선 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어서 넷플릭스 너희 코리아 패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네. 크게 한 2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매출액을 누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원래 이런 플랫폼은 구독료로 먹고 산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다 이제 보통 신용카드로 그쵸. 정기 결제 그쵸. 해놓잖아요. 현금이 아닌데 이게 누락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서 매출액을 누락했다고 하길래 뭘 어떻게 누락한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을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보면은 지난해 이제 국내 매출이 4,154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77%인 3,204억 억을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라고 계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100억을 벌었는데 이 중에서 77억은 미국 본사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수수료로 줘야 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 이익은 22억만 이익이다. 해서 22억만큼만 세금을 냈다는 거죠. 77%나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안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네요, 꼼수. 네, 이렇게 되면은 뭐 탈세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네요. 늘 푸른 나무님이 칭찬할 건 칭찬하고 맞을 건 맞아야죠 하셨고 플라이미 투더 문님은 우리가 글로벌 호구거든 하셨어요. 아이고 맞아요. 강송님이 오늘 대학로 지나는데 달고나 파시는 노점상에 줄이 한 50m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유튜브 찍는 사람도 많다 얘기를 하셨어요.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DP가 저희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네. 국방부가 그것 때문에 긴장했다가 오징어 게임에 수혜를 얻어서 아, DP가 묻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조리에 대해서 좀 그럴싸하네요. 개선을 그렇죠. 하려다가 한숨을 놓은 거군요. 약간 그런 얘기가 좀 뜻밖의 수혜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네.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사실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콘텐츠 산업이 제조업은 원가가 있고 재료값도 있고 뭐 이런데 콘텐츠 사람이라는 건 이게 저희 보통 갈아 넣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막 갈아 넣고 지금 감독님도 뭐 이가 몇 개가 빠졌다고 맞아요. 했는데 그렇게 갈아 넣는다고 해도 어떤 비용이다 이렇게 딱 나누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이 국감조사 전에 이미 세무조사 한 걸로 맞아요. 나오는데 네. 800억 원이라는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했는데 넷플릭스가 못 내겠다고 했다면서요. 맞아요. 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영업이익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제 뭐 꼼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법인에서 지출되는 건 이만큼이다 해서 늘리고 이제 미국 법인으로 이렇게 매출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한 게 탈세라고 봐서 이제 국세청은 800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한 건데 불복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불복을 한 게 세금뿐만이 아니에요. 그 최근에 혹시 잠깐 송경제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랑 SK 브로드밴드랑 한판 크게 싸웠거든요. 네네. 망 사용료 그쵸,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한 회선을 유지하는데 드는 트래픽이 너무 늘어나니까 SK 브로드밴드가 우리가 너네 사업 때문에 이 트래픽을 크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지출되니까 너희가 좀 부담을 해라라는 취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SK 브로드밴드가 이겼어요. 그럼 네. 법원이 넷플릭스 너희 망사용료 지급해라라고 결정을 했는데 넷플릭스가 여기에도 불복하면서 1심에 대해서 지난 7월에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냥 기업 어떤 경영 관점에서 보면 뭐 충분히 이런 걸로 소송하고 항소하고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웃긴 건 넷플릭스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사용료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나 못 내겠다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니 지금 전 세계 1위 하는 오징어 게임을 한국이 만든 건데 이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로 돈 벌어놓고 미국이랑 유럽 망사용료는 내면서 우리나라에는 소송 벌이고 망사용료 안 내고 좀 이상한데요. 그죠, 이상하죠.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됐어요. 네. 애플, 구글, 뭐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업하고 있는 19개사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업에서 낸 세금이 전체 세금이 네이버 혼자 내고 있는 세금의 3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9개사가 내고 있는 세금 네네.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지금 오늘님이 뭐예요? 우리를 호구로 봐 이렇게 하셨는데 한국 시장을 정말 무시해서 좀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좀 이 IT 산업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 IT 산업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이 외국에 진출할 때 꼭 물적 사업장이 필수적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물적 사업장을 따로 차리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과세 체계는 물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글로벌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물적 사업장 없이 사업만 이런 형태가 불분명한 사업만 들어와서 계속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게 많아질 텐데 지금이라도 어떤 세법 체계에서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은 계속 변해가고 있으니 네. 뭔가 발맞춰서 뭔가를 좀 변화가 필요할 있어야겠죠. 시점이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사실 뭐 최은영님은 이게 모두 코로나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게 세계인들이 궁금증을 자아내서 더욱 관심을 가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어쨌든 K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는 있죠. 실제로 넷플릭스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번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천억 원대라고 했는데 1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금액이 5,500억에 달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 거를 거의 한국 콘텐츠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 덕분에 이제 양질의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번 돈이 과연 제작자들한테 정당히 돌아가고 있는지 이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오징어 게임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제작이 200억 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오징어 게임 제작진이 이렇게 히트를 쳤는데도 받은 돈은 이 200억 원의 10%에서 20%만 가산된 240억이었다고 해요. 야.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 컨텐츠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딱 그 제작비의 20% 정도 수익밖에 돌려주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 저작권이나 판권 같은 건 모두 넷플릭스에 귀속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작사가 일단은 이렇게 흥행이 될 줄 모르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어떤 제약 없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니까 일단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에도 넷플릭스에게 모든 수익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계속해서 그러네요. 지적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처럼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좀 한국이랑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규제나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도 글로벌 브랜드 소식입니다. 아, 저 진짜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가거든요. 우리 회사 1층에도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MBC에도 이 브랜드 덕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 알고 있어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예. 저는 스타벅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그냥. 좋아요, 근데? 일단 어느 지점을 가도 맛이 좀 품질이 일관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는 뭔가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이미 너무 익숙한 거죠. 그냥 커피하면 스타벅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약간 그 분장도 약간 그 스타벅스 약간 마크 스타벅스 그거 저기 펜도 같죠. 약간 초록색 약간 그러네. 느낌이 그런 거 그러네요. 같네요. 오. 근데 아무튼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스타벅스 덕후들이 많아서 그 전후로는 막 30분씩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전 기다리는 거 싫어서 잘 안 가거든요, 네. 사실. 아 어쩐지 그 옆에 경쟁사 자주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그렇고 사실 별로 이렇게 기다려서까지 먹고 싶은 맛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그래요. 막 그러니까 특별한 맛은 오히려 아니니까. 차라리 아무데도 모르는 외국을 가면 내가 아는 익숙한 맛이니까 그치.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좀 약간 그래서 너무 그걸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좀 잘 어떨 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방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계속 물어봤잖아요. 네. 왜 좋아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난주에 그 대란 있었잖아요. 네. 리유저블 컵 대란 그래서 제가 때.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건 또 받으셨어요? 이거는 저희 팀원이 갖고 왔어요. 오, 예쁘다. 와. 팀원이 아침에 가서 사왔다고 저한테 하나 주고 갔어요. 오. 그래서 안 그래도 컵을 못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저는 못 받았거든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네. 제가 받아도 되는 받으면 거예요? 좋아요 이거. 네. 그냥 뭔가 줘야 될 것 같았어. 감사합니다. 아이템을 갖고 어쨌든 간 거. 선물이니까 못 갖다 너무 보니까. 감사합니다. 김민호 아나운서는 이거 받으셨어요? 이제 그날 하는 건 안 하고 관심은 생겼는데 가볼까 했는데 사람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원래라면 매일매일 가는데 그날은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하도 괴담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 A13번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콜링을 A65번을 콜링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100번까지 갔다가 이제 13번이 돼야 되는 대박.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리 좋아해도 지난주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오전에 주문했는데 한참 있다가 받았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대기번호 650번까지 갔던 지점도 있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스타벅스 계담이 너무 익숙한 게 이거 매번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연말에 하는 프리퀀시도 있고 저 여름에 하는 프리퀀시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뭐 굿즈 이벤트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맞아요.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좀 이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레디백 때도 되게 김민우 아나운서 엄청 걱정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전 그 제일 걱정인 게 파트너분들이 맞아요. 커피를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또 번호도 불러야 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 걱정이 항상 돼요. 이벤트 열릴 때마다. 심은정님이 직원들만 쌩고생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막 쉴 틈 없이 만드는 커피 그 커피를 정말 쉴 틈 없이 만드는데 품질도 일관되고 손도 정말 빠르시고 그 파트너분들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김민호 아나운서처럼 이 파트너분들 괜찮은 거냐 이벤트 때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뭘 하나 퍼왔는데요. 이게 네. 원글이 정말 스타벅스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처우가 안 좋냐라는 식으로 물어본 글에 스타벅스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댓글을 단 거예요. 실제 오. 직원들이. 근데 그러네요. 보통 130 전후로 받고 이게 새 전 금액이래요. 새후로 하면은 130이 채 안 되는 돈을 진짜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리유저블컵 사태 이후로 이런 글이 이제 다시 재조명을 받으면서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 정말 놀란 게 업계 1인데 그러게요. 세전이 130밖에 안 되고 뭐 많이 해봤자 200만 원대 초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처우가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더라고요. 이게 뭐 근데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 130이 아니고 이 파트타이머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시간 제한이 있대요. 근데 이게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날은 오전에 나와야 되고 어떤 날은 오후에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보 파트너들은 130만 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스타벅스 파트너 분들이 이거 진짜 이벤트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트럭 시위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한 익명 스타벅스 파트너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희도 어제 데스크에 좀 인터뷰했었죠.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최신 인터뷰에서 한번 들어봤더니 이번 리유저블컵 행사 기간에 화장실조차 못 갔대요. 그리고 그 최소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했고 또 지금 한창 젊은 연령층이 백신을 맞는 기간이잖아요. 네. 이 백신 접종 기간과 겹치면서 몸이 아파도 무조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연장 근무가 최대 10시간으로 정해져 있대요. 근데 사람이 너무 모자라서 이거 10시간 제한이니까 더 이상 돌렸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봉으로 일을 해야 된대요. 돈을 안 주고요? 네. 그냥? 네. 이야, 아니 제한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연장근무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시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네.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는 건 이벤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리유저블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끝나면 좀 잠잠해야 되는데 이제 17일부터 또 그 크리스마스 할로윈. 다이어리. 네. 17일부터도 있고 할로윈 맞아요. 할로윈도 있고요. 이벤트가 계속. 그 프리퀀시 이벤트가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죽겠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인터뷰를 진행한 스타벅스 파트너에 따르면 매년 정기 프로모션만 7, 8개가 고정적으로 있고 그 틈새 또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어서 쉬는 달이 없다고 합니다. 네. 좀 본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입장이 나왔죠. 네, 어제 이제 파트너들에게 전체 메일 송구하다라고 이제 대표가 메일을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뭐 그래서 프로모션 절차 개선하겠다, 뭐 처우 개선하겠다 정도의 내용이 담긴 걸로 일단은 나왔지만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17일부터로 예정된 프리퀀시 이벤트를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는 건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내일과 내일 모레 예정된 이틀간의 트럭 시위를 뭐 지속하겠다고 지금까지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마트 측은 꼭 이 파트너분들의 목소리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경재 여기까지입니다. 이선영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오늘은 산책 나가보겠습니다.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음악 듣고 집에 가라는 줄 알았어요. 아이, 설마. 죄송한 말씀인데 컷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컷도 안 나오고 예. 뭘 이런 것도 놓고 가셨어요? 이거 뭐야? 마이크 손님 3분 컷이라고. 네. 아무튼 뭐
오늘까지만 음악 신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은 아니, 어제까지. 독재 노제필님 나왔어요. 네. 독재 노제필님. 아니, 오늘 안 그래도 되게 또 뭔가 분칠하신 것처럼 얼굴이 빛나시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분장 헤어스타일도 씨를 멋있고. 진짜 1년 만에 갔다 왔죠. 아, 제가. 네. 갔다 왔는데 아무튼 뭐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너무 졸려갖고 그러니까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재밌는 얘기긴 한데 막판에는 좀 졸리더라고요. 저녁도 먹고 그러더니 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저는 이벤트 참여 거의 안 합니다. 어. 왜 안 하냐면 그 받아도 나중에 쓸 일이 없더라고 별로. 다 집만 대고 그래가지고. 네. 소 읽고 뇌 약간 고침께 노쇠필 수령님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충성하겠습니다. 네. 삐졌대요. 흥치풍님이 삐졌네 하셨습니다. 2분 남았는데. 네. 자, 오늘 확진자는 1,561명 6시까지 나왔고 어제보다 87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달 말에 5,000명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시뮬레이션을 정부가 해본 결과인데 네네.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돌파 감염이 지금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확진자 중에서 접종 완료자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자, 먹는 치료제 2만 명분을 정부가 이제 선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머크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입원을 한 절반 정도 줄인다고 그래요. 부작용도 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너무 비싸요, 근데 얼마예요 이게? 90만 원. 90만 원. 와, 쉽게 그 2만 명분을 살려면 거의 상당히 많은 액수가 네. 들어가더라고요. 네. 지금은 좀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값싼 약이 나와야 사실은 그렇죠. 네. 좀 완전한 어떤 종식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신종플루 때도 사실 타미플루 나오면서 많이 분위기가 그렇죠, 반전됐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사실 끝났거든요. 네. 네. 급반전 되기를 좀 바랍니다. 좀 지겹네요. 자, 오늘 국감장을 떠들썩하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50억 클럽 실명이 공개돼 가지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건데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대부분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공개했냐면 50억 클럽이 아니고 대장동 국힘 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는데 공교롭게도 전 정부 그 시절에 어떤 그 인사들, 예. 쪽의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외전에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권순표 앵커가 물어봤어요. 왜 공개한 거 같냐 그랬더니 딱 두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명심 아니면 한탕주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샷 욕심 약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감장에서 뭘 이렇게 좀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네. 근데 아무튼 네. 국감장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기사 한 줄 나오게 하려고 막 굉장히 많은 걸 하잖아요. 저 어젠가 그분도 되게 웃기던데 그 안상수 아 그렇죠. 토론에 나와서 토르망치 들고 막. 네, 물리리를 들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약간의 한탕주의 내지는 공명심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거 말고도 자막만 한번 띄워드릴게요. 오늘 단독 기사 고발사주 녹취록을 저희가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 드릴 거고 또 여자인데 신검 받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그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예. 여성이 됐는데 병무청에서는 나 여자라고 했더니 일단 뭐라고 계속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했던 야, 거예요. 대박이네요. 네.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요 아이템은 그 홍익표 기자가 제작을 했는데 스탠드업이 아주 특이해요. 네,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차게 또 끝났습니다. 네. 보방까지 사수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